안녕하세요. 윤블링입니다. 요즘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얼마 전부터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라 일상생활을 하기에 많은 불편을 줍니다. 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에서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요. 밤에 자고 있을 동안에는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잠시나마 족저근막염이 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정도가 심할 때는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발바닥 통증이 너무 불편해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찾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병원에서는 족저근막을 자극하는 다양한 물리치료를 해주십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 느낌을 받는데요. 하지만 족저근막염을 빨리 치료하려면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대기 시간, 물리치료 받는 시간 등을 합하면 최소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일주일에 몇 차례씩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병원에 가지 않고도 족저근막염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튜브를 검색해보니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족저근막염을 낫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들을 알려주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꽤 많은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봤던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들을 따라해 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이 의사 선생님의 영상에 공감이 갔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직접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나아서 마라톤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솔깃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떤 스트레칭을 했는지 통증을 낫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법들이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영상에서 배운 대로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해보면 분명히 족저근막염 통증이 개선된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통증이 다시 재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다가도 아침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수술이라도 있으면 받고 싶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상을 보았는데요. 레그웨리온의 이정표 원장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족저근막염에 걸리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족저근막염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정도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특히 침대에서 눈을 뜨고 밑으로 내려오기 직전이 가장 두근거리셨다고 하셨는데요. 족저근막염 환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매우 저렴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었어요. 왜 아침마다 족저근막염 통증이 심해지는지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짧은 영상이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소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요게 족저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네. 발이 이렇게 아치가 있고요. 네. 찢어졌어요. 탁 찢어졌죠. 여기가 탁 찢어졌어요. 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발을 어떻게 하고 자요? 살짝 구부리고 자잖아요. 나도 모르게 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어요. 밤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찢어진 조직을 회복시키는 세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서 여기를 막 붙여요. 만약에 회복력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하룻밤 만에 이걸 다 붙일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룻밤 동안에 붙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네. 어설프게 붙어요. 자, 다음날 일어났어요. 바닥을 딱 딛는 순간 이거 소리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찢어지는 소리 들리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잘 보셨죠? 이래서 아침에 통증이 가장 심한 것이더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발바닥이 말리면서 족저근막에 찢어진 부위가 들러붙게 되는데 발바닥을 늘려놓고 잠을 자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놓고 잠을 자면 괜찮아진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정표 원장님도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테이프가 다 날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주일 정도만 참으면 몸이 적응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았어요. 의료용 테이프를 사서 발에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해보니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서 발바닥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더라고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것은 좋았는데 일어나서 테이프를 제거할 때 테이프가 피부에 달라붙어서 잘 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에 회초리로 맞은 것 같은 자국이 생기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잠을 자는 동안에 테이프가 발가락을 압박해서 발에서 쥐가 난다는 것입니다. 발목을 고정시키려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번 테이프를 감게 되고 그게 피부를 압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발바닥을 펴려고 했나 봐요. 발이 저려서 새벽에 잠을 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발바닥을 편 상태로 잠을 자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발바닥을 편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발목 보호대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발목 보호대라고 하면 주로 운동할 때 발목을 보호해주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발 모양을 고정시켜주는 제품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발목 보호대를 발견했어요. 이 발목 보호대가 다른 발목 보호대들과 다른 점은 발등과 다리를 이어주는 끈이 있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발목을 당겨줄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잠을 자 보았습니다. 설명서에는 다리 쪽을 먼저 감아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발끝에 스트랩을 감아준 다음에 가운데 있는 끈의 길이를 조절해서 발목의 각도를 고정시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해봤더니 발가락 쪽을 먼저 감고 그런 다음 발목 쪽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가운데 스트랩으로 길이를 조정해도 되더라고요. 간단한 제품이라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적응이 되시니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발목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테이프를 감고 잤을 때처럼 발바닥의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 테이프를 사용했을 때 있었던 끈적임도 없었고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데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걸리신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